자, 상황이 이쯤 되니까 지방의원들 일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지방의원이라 그럴 때 어느 지방인지를 봐야 됩니다. 모스크바랑 페테르부르크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공산 체제때요. 페테르부르크 시당위원이다.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전체 소련 공산당 서열의 200위 안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페테르부르크가 1930년대 페테르부르크는 그때 모스크바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훨씬 작았어요. 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의 70%예요. 제 말 안 믿어지시면 러시아 문학작품 보세요. 전부 넵스키 공원이 어떻고 네바 강이 어떻고 전부 다 그래. 뭐 푸시킨을 보거나 무슨 뭐 곤차로프를 보거나 톨스토이를 보거나 뭐 저기 드루게네프를 보거나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가 러시아예요. 그냥 거기가 금융, 무역, 항만, 뭐 지식, 문화, 예술. 여러분 제정 러시아의 수도가 페테르부르크니까. 그래서 페테르부르크가 제일 그 동양인에 대한 네오나치 테러가 제일 심한 지역이잖아. 왜냐면 그 사람들은 야, 우리 이렇게 찬란한 러시아 문명의 계승자인데 너희 한국 것들, 너희 일본 것들이 돈 좀 벌었다고 여기 와서 말이야 여자랑 노닥거리고 재미 볼라 그래. 너 좀 나와봐 이 자식아. 퍽. 제일 위험한 도시예요, 동양인한테. 저기가. 특히 돈 냄새 좀 풍기는 동양인한테. 저게 제일 위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발표한 18명이나 또 계속 이제 18명 말고도 또 다른 사람 얘기도 여기 좀 인용되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모스크바나 페테르부르크의 지방의원들이에요, 이게. 한가롭고 하는 사람이라고. 푸틴도 페테르부르크 출신일 거예요. 정치 기반이. 고르바초프 페테르부르크잖아요. 이 페테르부르크가 아니면 명함을 못 내밀어요. 러시아가 원래 그렇습니다. 소련 때부터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의 지방 정치인들이라 이거 족보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용어가 이래요. 푸틴의 행위는 러시아 및 그 국민의 미래를 해치고 있습니다. 푸틴은 물러나야 합니다. 푸틴을 탄핵해야 합니다. 푸틴은 러시아를 갈라파고스로 만들어서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전체주의 체제를 만드는 중이죠. 푸틴은 국가 반역자입니다. 푸틴은 러시아를 냉전 시대로 빠꾸 오라이 하고 있습니다. 살벌해요. 살벌합니다. 자, 그럼 여기만 반란 일으킬까요? 아닙니다. 더 반란 일으킵니다. 중앙아시아 5탄에 불어난 움직임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5탄이라 그러면 석유가 나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서쪽에 있는 나라들이죠. 말고 이제 중간에 아래쪽에 처져 있는 타직스탄, 그 다음에 중국의 그 신강이랑 바로 맞물리는 키르기스탄. 그래서 그게 5탄입니다. 중앙아시아 5탄에 불어난 움직임이 있습니다. 카자흐 알마이티에서 3월에는 일찌감치 반러 친우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이 그 당시에 카자흐 알마이티 시위입니다. 처음에는 시위를 허락을 했다가 저게 커지니까 카자흐스탄의 정부가 그 다음엔 저런 종류의 시위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무릅쓰고 또 시위하던 사람들이 상당수 잡혀갔습니다. 이 카자흐스탄 대통령 토가예프는 카자흐를 우회해서 경제 제재를 피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저렇게까지는 말 안 했고요. 카자흐 영토가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로로 사용되는 것을 막겠다. 여러 차례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엊그저께 중앙아시아의 그러니까 석유가스 지정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제일 먼저 대형 사고를 친 건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같이 손잡고 했죠. 우즈벡까지. 그러니까 그전에는 여기서 나는 석유들이 다 러시아망을 통해서 밖으로 나갔었는데 중국이 파고 들어오니까 2010년대에 중국이랑 손을 잡고 중국의 국영 석유가스공사랑 손을 잡고 중국으로 이어지는 송유관과 가스관을 놨고요. 그중에 가스관은 특별히 중국 내 가스관이랑 더 연결돼 가지고 샹하이까지 갑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러시아 말고 독립적인 판매 채널을 중국을 통해서 한번 맛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5탄 중에 3탄, 석유가스 나온 3탄이 카스피해를 가로질러서 카스피해 건너편에 아제르바이잔, 바쿠로 연결을 하고 그걸 이제
그 트랜스카스피안 파이프라인이라 그래요. TCP라 그러는데 거기로 연결하고 그 아제르바이잔서부터는 이게 조지아를 거쳐서 왜냐면 아제르바이잔은 무슬림인데 반러시아 성향이고요. 아제르바이잔의 남서쪽에 있는 조그만 나라 아르메니아는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된 최초의 국가입니다. 그 2세기 때 국교가 됐어요. 아르메니아는. 아르메니아는 친러 국가예요.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를 거쳐서 가면 편한데 아르메니아가 관계가 안 좋아요. 이 아제르바이잔이 자꾸 이 러시아의 그 석유가스 그 독점 지배 체제 바깥으로 직판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직판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르메니아를 못 거치고 조지아를 거쳐서 조지아가 터키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터키로 꺾어들어서 터키를 쪼르륵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뛰어서 그 다음에 그게 발칸으로 건너뛰어서 그리스를 통해 가지고 그게 그 발칸 반도의 맨 남쪽에 있는 그 저기 뭐야 거기도 아마 무슬림일 거예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유럽에서 제일 이 폭력적인 잔인한 주목의 왕 알바니아를 가서 알바니아에서 계속 서쪽으로 가면 바다예요. 아드리아에. 아드리아 딱 건너면 그게 어디냐면 그 베니스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의 동쪽 해안. 거기로 건너뛰어서 이탈리아랑 유럽으로 연결돼요. 이 아제르바이잔에서부터 나와서 조지아 거쳐가지고 터키 쪽으로 건너뛰어서 발칸 건너뛰어서 알바니아 건너뛰어서 다시 아드리아해 건너뛰어갖고 저기 이탈리아로 연결되는 요 노선을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Southern Gas Corridor. 그러니까 남부 가스 회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삼탄이 여기랑 카스피아 가로질러서 여기랑 하려고 그래서 러시아가 그거 막았다고.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카스피 바닷속으로 석유나 가스관이 다니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막았어요. 그 삼탄 입장에서는 러시아랑 지금 삐걱삐걱하는 게 있다고 이게. 그래 러시아가 이 삼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에 화난 거를 가지고 우크라를 팬 거예요. 이게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뺨 맞고 우크라를 팬 거라고요. 중앙아시아 석유가스 산출국과 조지아로부터 뺨을 맞고 우크라를 팬 사건이 이번 사건이. 그러니까 이제 따라서 이제 이 3탄을 비롯한 5탄은 지금 팔짱을 끼면서 아주 냉정하게 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 토카예프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6월 19일 날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SPIEF에서 토카예프가 푸틴과 앉은 자리에서 뭐 앞에 다 취재가 다 돌아가고 하는 데서 그냥 질러버렸다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타이완을 국가로 인정 안 하고요. 또 세르비아로부터 분리됐다라는 코소보 같은 것도 국가로 인정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이유로 오데사에 사는 러시아인이 만들었다는 오데사이트가 우리를 그 국가로 인정 안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도네츠크, 루안스크에 있는 그러한 그런 나라들 그거 국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가 인정해달라고 러시아가 계속 압력 넣고 있었는데 그냥 공개적으로 국가 인정 못해 임마 그거 괴뢰국이지 그게 무슨 국가냐. 그리고 우크라 침공을 사실상 규탄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카자흐는 그래서 완전히 지금 계산 속에 달라요. 투르크메니스탄은 더 다르고요. 거긴 사고 제대로 친대요. 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로부터도 제일 멀리 떨어져 있고 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랑 직접 접경이 없죠. 투르크메니스탄은 우즈베키스탄이랑 접경이 있어요. 그 나라는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 사이에 들어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투르크메니스탄의 로망은 뭐냐면 투르크메니스탄에서부터 아프간을 통해서 파키스탄을 건너가지고 인도에까지 가스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팔짱 끼고서 러시아 저거 되겠나 이러고 보는 분위기인 거예요. 이게. 그런 와중에 이제 이 5탄 중에 제일 가난한 나라가 타지키스탄인데 얼마나 가난하냐. 군사기지를 팔아먹어요. 러시아한테도 군사기지 내주고 중국한테도 군사기지 내주고. 타지키스탄은 러시아 군사기지 철폐를 고려 중입니다. 저 나라가 얼마나 비극적인 나라냐. 제가 전에 영화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빠빨루나. 타지키스탄의 요절한 감독이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를 배경으로 해서 찍은 영화죠. 좋은 영화입니다. 한번 넷플릭스에서 보십시오. 파팔루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오탄 국가에 있는 아주 전략가, 젊은 전략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오탄 국가에 대해 러시아가 모든 영향력을 상실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들의 컨센서스는 러시아가 더 이상 우리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온 것입니다. 러시아 끝났다 이 소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거는 전부 주로 이제 러시아 내부의 봉숭아학당 상황,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오탄 국가들의 움직임, 그 다음에 체첸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거예요. 이걸 보고 있으면은 야, 이 전쟁 진짜 러시아가 이제 기울어 가는구나. 저도 좀 많이 오래 갈 거라고 봤는데 원래는 오래 가야 돼요. 오래 갈 수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굳히기를 하면 돼. 뒤로 물러나서. 지금도 그러니까 헤르손 지역에 있는 몇만 명의 병력과 무기를 우자지단간에 뒤로 물러내 갖고 뭐 무기 다 파괴하고 오더라도 뒤로 물러나서 굳히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헤르손 지역 가둬졌잖아요. 그걸 이제 외국 평론가들은 러시아가 스스로 가둠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물러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 마치 저거 똑같아요. 미국이 사상 최고의 역사상 아니 지구상 최강의 상륙 병력과 공군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4대 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육해공이고 해병대가 독립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육해공과 동급의 군 편제가 아니잖아. 미국은 처음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돼요. 해병대가 독립 편제예요.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군이지 정확히 말하면 육군, 공군, 해군, 해병군이에요. 군이라고요, 거기가. 그리고 미국이 거기에다가 이제 코스트가드가, 그러니까 해안경비대가 거기가 하나의 군으로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해병은 미국으로 치면 두 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해병의 원래 주요 임무는 우리가 상륙 파워가 낮았기 때문에 주요 임무는 해안경비였다고요. 해안방어, 우리는 경비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경찰로서의 경비 역할은 해경이 했고.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미국은 거기에다가 이제 우주군 넣고 뭐 넣고 해가지고 이제 육군체제가 되잖아요. 미국이. 자, 이제 우리는 우리 얘기고, 다시 미국 얘기로 집중해서 말하면 미국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보다 가장 강력한 해병과 공군력을 갖고 있는 국가예요. 그러면 이거 상륙하면 한반도의 어딘가에 상륙하면 거기서 끊긴다는 게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이 스탈린과 전쟁 지휘자들이 낙동강 전선에 몰빵을 하잖아요. 그런 이상한 이고가 있어요, 여기에. 전쟁에 관해서. 이 절대 권력자들의 이고가 작동한 흔적이 있다고요. 6.25를 봐도. 여기도 똑같아요. 딱 해서 키우에서 한번 작살이 났으면 야 뒤로 빼가지고 지키게 해. 그러면서 이제 별거 다 붙이는 거죠. 저기는 나치 정권이기 때문에 저기는 미국에 속아가지고 저기는 유럽에 속아가지고 원래 우리 러시아 슬라브인과 같은 건데 저희들도 언어도 우리 슬라브 언어고 우리랑 러시아 언어랑 사실은 형제 언어인데 저게 배신의 길을 잡고 가서 우리가 잠시 우리가 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김에 우리가 아조프의 근해랑 크리미아랑 돈바스 지금 있는 원래 우리가 8년 동안 해왔던데 루안스크 8년 동안 해왔던데 도네츠크 8년 동안 해왔던데 거기는 계속 굳히겠다. 자 협상하자. 이렇게 했었어야 돼 그때. 키우에서 깨졌을 때. 그리고 총알 아끼고 경제 제재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절대 권력자의 이고가 작동하고 있고 이해관계가 작동하고 있고 내부 권력투쟁이 작동하고 있어서. 중국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비슷한 데가 있어요. 절대 권력자 이고가 가지고 오는 파멸적 느낌이 퍽퍽 나기 때문에 제가 야, 얘들 이거 오래 못 버틸 수 있는데 어쩌면 연말 전에도 끝날 것 같다 이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저렇게 파죽지세로 쓸려나가면. 지금이라도 러시아가 냉정하게 몸집을 줄여가지고 웅크리면서 버티기를 하면 이거 연말 훌쩍 넘어갑니다. 전쟁은.
러시아가 그걸 못하면은 뭐 연말 연초쯤 끝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연초면 끝날 수도 있어요. 아주 장기적 소모전 안 가고. 이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제 물가가 잡혀요. 앞으로. 왜냐하면 기대치에 의해서 잡히는 거거든요. 이러이러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의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전쟁 막 터졌을 때 제가 참 좋아하고 저 사람 통찰력이 있다는 피터 자이안이 무슨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나중에 그거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번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다시 제국이 됩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자, 보십시오. 전쟁이 터지니까 뭐 나토나 미국 쪽에서는 제블린이나 이런 그 간단한 무기들 보내요. 슬로바키아는 공군력이 없으니까 슬로바키아 전체 공군을 전부 다 우크라이나에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러시아가 쌓아놓은 무기를 보십시오. 우크라이나에서 무기 떨어져 가요? 지금 벌써 미국은 제블린의 5분의 1이 재고가 소진됐고 스팅어의 몇 분의 1이 소진됐고 이 무기 다 누가 만들어줍니까? 무기 못 구합니다. 러시아는 무기가 쌓여 있습니다. 전쟁은 시간이 갈수록 결국은 러시아한테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러시아가 이기는 겁니다. 러시아는 이 전쟁을 통해서 다시 제국의 힘을 강화할 겁니다. 이게 그 석유 국제지정학의 통찰을 발휘한 피터 자이안이 지휘부로 한 얘기예요. 피터 자이안의 흑역사죠. 제가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클립 해놨어요. 한번 나중에 해서 보여드릴게요. 대한민국 같은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의 무기창이 존재한다는 것도 모르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경제 제재에 의해서 무기를 더 이상 생산해낼 능력이 없다라는 것도 모르고 피터 자이안도 바깥에서 그 정도로 오판을 할 정도인데 이고에 취한 절대 권력자와 그 주변의 충신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 그 주변의 알랑쇠들은 그 이고의 그 오기 아집 이고라는 게 이제 그 집착할 때 집이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아집 오기와 아집을 오기 아집을 이고라 그러는데 심리학에서 그 이고에 취해 갖고 판단을 못한 거죠. 그 지금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못하면 파죽지세로 박살나요. 저가 3, 4개월 있으면. 계속 박살납니다. 그 이고를 극복하면 전선을 줄이고 힘을 모아서 버티기 시작하면은 꽤 버텨요. 그런데 너무 힘을 낭비했어. 힘을 너무 낭비해서 버틸 수, 참 그래서 어이없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절대 권력자의 이고가 담긴 전쟁은 그가 제거돼야 끝납니다. 스탈린의 전쟁이었던 6.25는 스탈린이 죽은 다음에 불과 3, 4개월 만에 급속 휴전했습니다. 푸틴의 전쟁 우크라이나 침공은 푸틴 제거 다음에야 끝날 것입니다. 그래도 러시아의 봉숭아 학당이나 중앙아시아의 오탄의 반발은 건강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추락을 해도 바닥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흉측한 국가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추락은 끝모를 추락입니다. 무한 추락입니다. 중국에는 봉숭아 학당조차 없습니다. 중국 주위에는 중앙아시아 오탄과 같이 반발하는 그러한 나라도 없습니다. 다 벌벌 떱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